혹시 은에 투자해볼까? 하고 ETF를 찾아봤는데, 현물? 선물? 이게 대체 뭐지? 하고 헷갈렸던 적 없으세요? 바로 그 고민 오늘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딱 맞는 ETF가 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금값 정말 대단하죠? 매일 최고가를 찍으니까 다들 야, 이제 금은 너무 올랐고 다음은 뭐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은입니다. 흔히 가난한 자의 금이라고도 불리는데 과연 이 은이 금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지금 왜 다들 원에 주목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제일 쉽게 투자하는 법인 ETF를 알아보고 오늘의 핵심이죠. 현물이랑 선물이 대체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수익률을 갉아먹는 숨겨진 비용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왜 하필 지금 은일까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왜 이렇게 은에 쏠려 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꽤 흥미롭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금에 비해서 너무 싸다. 뭐 이런 인식이 있어요. 금, 은 가격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은이 너무 저평가됐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피난처 역할도 하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바로 산업재로서의 가치. 이게 요즘 완전 핫합니다. 태양광, 전기차는 물론이고 심지어 AI 데이터 센터에도 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미래 산업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오죽하면 러시아 같은 나라 중앙은행에서 우리도 은 좀 사볼까 하고 검토할 정도라니까요. 자, 이렇게 매력적인 엔! 그럼 우리 같은 개인이 가장 쉽고 편하게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정답은? 네, 바로 ETF입니다. ETF가 좋은 게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주식 사듯이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면 끝이에요. 진짜 편하죠. 막 무거운 은덩어리 사서 집에 금고 놓고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할 필요가 1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좋았어. 은 ETF 사야지 하고 검색창에 딱 쳐보면 현물이라고 쓰인 게 있고 선물이라고 쓰인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오죠. 아니, 똑같은 은 아니야? 뭐가 다른 거지? 싶잖아요. 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둘의 차이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현물 대 선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제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드릴게요.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현물 ETF는요, 말 그대로 진짜 은을 사는 거예요. ETF 운용사가 여러분 돈으로 진짜 은계를 사서 저기 어딘가에 있는 안전한 금고에 착착 쌓아두는 거죠. 내 투자가 진짜 은으로 보증되는 느낌? 반면에 선물 ETF는 은 실물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약속 증서를 사는 겁니다. 나중에 이 가격에 은 살게요 하는 계약서에 투자하는 거죠. 실물은 없고 약속만 있는 거예요. 현물 ETF가 바로 이런 식이에요. 진짜로 런던 같은 금융 중심지에 있는 전문 금고에다가 은을 보관하고요. 심지어 외부 감사기관이 주기적으로 와서 직접 세어봐요. 장부랑 실제 은이랑 맞나? 하고요. 이러니 얼마나 믿음이 가겠어요. 그쵸? 그럼 선물 ETF가 투자한다는 그 선물 계약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미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그림처럼 나중에 저 날짜에 이 가격으로 저거 살게 하고 미리 약속 도장 꽝 찍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 계약에는 치명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만기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ETF가 투자를 계속하려면 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걸 팔고 만기가 더 나중인 새 계획으로 갈아타야만 해요. 이걸 전문용어로 롤오버라고 부릅니다. 뭐랄까, 월세 계약 연장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로 이 롤오버를 할 때 돈이 줄줄 셀 수가 있어요. 특히 콘탱고라는 상황에서요. 콘탱고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나중 것이 더 비싼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진 건 싸게 팔고 새로 사는 건 비싸게 사와야 하잖아요. 여기서 손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는데 계속 반복되면 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이게 선물 투자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구조적인 차이, 이게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계좌에 찍히는 실제 수익률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그 무서운 숨겨진 비용의 실체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때요.
자, 비용 구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둘 다 운용사가 먹는 운용 보수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현물 ETF는 어때요? 진짜 은을 보관해야 하니까 보관료랑 보험료가 들겠죠? 그래서 미국의 대표 주자인 SLV가 0.5%, SIVR이 0.3% 정도를 떼어가요. 자, 그럼 선물 ETF는? 아까 말했던 그 무시무시한 롤로버 비용이 숨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상장된 상품들은 환해지라는 걸 하거든요. 달러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해서인데 이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또 비용이 나갑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대신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난 10년 동안의 데이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실제 은 가격이고 그 바로 밑에 착 붙어서 가는 게 현물 ETF들이에요. 어때요? 거의 데칼코마니 수준이죠? 이 살짝 벌어진 틈이 바로 아까 말한 보관료 같은 비용인 거고요. 이 말은 뭐다? 현물 ETF는 은 가격을 정말 정직하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충격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오늘의 유레카 순간입니다. 이번엔 똑같이 은 가격이랑 우리나라에 상장된 선물 ETF를 비교한 그래프예요. 와, 보이세요? 처음엔 비슷하게 가는 것 같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그냥 쫙 벌어집니다. 괴리율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그 롤오버 비용, 환해지 비용 같은 것들이 10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나 났냐고요? 지난 10년 동안 무려 마이너스 59.9%포인트, 거의 60%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은이 오를 거라고 보고 투자했는데 10년 지났더니 누구는 60%포인트를 덜 번 거예요. 그냥 비용으로 다 날아간 거죠.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충격적인 현실을 알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뭘 사라는 거냐 싶으시죠? 제가 딱 정리해서 여러분을 위한 선택 가이드를 드릴게요. 자, 이 표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핵심 요약본입니다. 현물 ETF는 진짜 은괴에 투자하고 비용은 보관료 정도, 그래서 은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길게 보고 투자하는 장기 투자의 딱입니다. 단점은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 같은 해외 주식으로 사야 한다는 점. 그럼 선물 ETF는 이건 계약에 투자하는 거고 롤오버 같은 비용이 수익률을 갉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단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 트레이딩 용도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니에요. 아까 그 그래프를 만든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은을 길게 보고 투자할 거면 국내 선물 ETF 말고 미국에 있는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딱 잘라 말하죠. 장기 투자자라면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소부화 아시죠? 장기 투자라는 긴 경주에서 여러분은 어떤 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묵묵히 은 가격을 따라가며 결국 결승선에 도착하는 거북이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처음엔 빠른 것 같지만 중간에 비용 때문에 지쳐 쓰러지는 토끼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투자 철학과 기간에 맞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